나는 아직 코로나19에 안 걸렸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한번 걸렸다가 나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내 몸에 항체가 형성돼 있는 건 아니야?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요. 항체 양성률 표본 조사라는 걸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항체 양성률 표본 조사를 통해서 과학 방역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또 과학 방역이란 건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죠. 인수위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의 위원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 연결을 해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체 양성률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건가요? 항체는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항체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항체가 대개는 생기지만 안 생기는 분도 있고요. 예. 또 백신 맞고 오래 지나면 항체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항체를 측정해 보겠다는 건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항체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요. 예.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라는 건 어떻게 두 가지 종류인가요? 하나는요, 한번 앓고 지나가면 그냥 생기는 항체가 있습니다. 일반 항체인데요. 이거는 코로나가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내 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중화 항체입니다. 예. 중화는 그야말로 중화시키는 거죠, 바이러스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다르게 측정을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몸속에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둘 중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네요. 예, 중화항체가 생겨야 내 몸을 지키는 거지. 그냥 일반 항체는 있으면 그냥 지나갔나 보다. 또 아니면 있으면 있긴 한데 내 몸을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한번 확진됐던 분들은 다 이 중화항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생기는데요. 예. 이 앓고 지나가서 중화항체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렇군요. 예. 중화항체가 생겼어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 델타 걸리고 이번에 오미크론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확진이 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한번 앓고 지나간 분들도 이번에 검사하면은 다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항체, 코로나 항체를 측정을 해서요. 그걸 하면 지금 우리가 1,000만 명이 넘게 알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를 제대로 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한 번은 앓고 지나갔거나 백신으로 만들었거나 스쳐 지나갔거나 이런 쪽에 해당이 돼서 아마 절반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 가까이요? 인구의 50%요? 한 번 앓고 지나간 거죠. 한 번 앓고 지나간 분들이 한 50%가 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요. 예. 폐결핵 앓으신 적 없으시죠? 근데 폐결핵이 앓은 적이 없어도요. 예. 엑스레이를 찍으면 100명에 1명은 폐결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한 50% 가까이가 2명 중에 1명은 이미 걸렸다 나은 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 근데 지금 이미 정점을 지났다, 이제 꺾여간다, 인구에 얼마가 걸렸다 하는 와중에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게 이제 그 다음 정부의 과학 방향의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항체 측정은 이 코로나 초기부터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요구를 해왔던 건데 질병청이 너무 바쁘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하는 거고요. 첫째, 4차 백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4차 백신을 놓을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 놔야 되느냐라는 자료가 없지요. 예, 항체 측정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친 고위험자들한테 피를 뽑아서 지금 항체가 어디까지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보통 3, 4개월 지나면 항체가 절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예, 그런 것부터 측정하는 게 이제 4차 접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등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체 측정, 일반 항체를 측정했는데 다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거리두기 완전히 폐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단계들을 결정하고 또 지역별로 다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통계 항체 측정의 추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거리두기 의미 없다. 어느 정도가 되면 그런가요?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딱 어떤 숫자를 두고
더 이상 의미가 예. 있다 없다라기보다는요. 예, 예. 예. 한 50% 정도를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신다면, 그러니까 전 국민의 네. 2명 중에 1명은 이미 걸렸다 나은 걸 예상하신다면, 그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 정도면은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거리두기는 이제는 앞으로는 안 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워낙 숫자가 적을 때는 조심조심했는데 지금은 이미 뭐 거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예, 이 유행이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거리두기에 대한 것은 아주 특별한 변이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보건 위기 상황이 다시 이제 재선포되고 이럴 때에 아마 다시 고려를 하지 다시는 고려를 안 해야 될 거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지금 거리두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인수위에서 이번에 발표할, 그러니까 내일 발표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뭐 10명, 12시, 8명, 뭐 11시 이런 거 말고 그냥 24시간 인원수 제한도 없이 다 풀자. 이걸 제한할 거라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워딩이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점을 확인하고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맞다면 예. 이제는 거리두기는 계속 풀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간 건 아니에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그거를 그렇게 막 제한하고 하는 그런 결정하고 이런 그 위원회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모여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안철수 위원장님이 어저께 그런 말씀하셨죠. 예. 정점 이후가 판단이 되면 정부가 이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정점이 완전히 넘었다고 판단되면 계속 풀어나가자.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은 좀 거리두기 풀어서 소상공인들 살리는 쪽이가 뭐 어차피 득실이란 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가는 방향이 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뭐 고민하는 것은 때가 이미 늦었고요. 예, 하려면 처음에 했어야 됐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게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방향이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 중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중증자 숫자 또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더 풀면 안 된다. 의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다. 뭐 이런 반론도 있긴 하던데요. 예, 제가 이제 의료 현장에 있으니까 뭐 저도 그런 분 중에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면 그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항상 반론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교과서에 한 줄 실리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논쟁을 거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의대 교과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의료 현장에 지금 중환자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응급실에서 병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네. 임신부가 300km 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의료진들의 생각도 지금은 다른 상황이어서 결국 어디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수위 쪽의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이 상황이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쪽이 좀 더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낫지 않겠느냐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건 사실이다. 해제는 좀 급하고요. 해제는 급하고. 예, 뭐 내일 당장 해제 발표가 날지 안 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완화하는 방향. 이제 한 2단계 남았습니다. 자정까지 영업하느냐, 그 다음에 영업시간 철저하느냐 이런 게 남았으니까요. 한 걸음 빨리 갈지 한 2주 쉬었다 갈지는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4차 접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니 4차 접종을 뭐 맞는 게 효용이 있다 없다 얘기가 분분해요. 3차까지 맞았지만 다들 그냥 걸리지 않았느냐. 그럼 뭘 맞는 게 필요하냐. 뭐 이스라엘에서도 4차 접종 맞는다고 했다가 안 맞기로 했다. 어떤 게 맞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체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 발표가 나온 게 뭐 불과 며칠 전에 실렸는데요. 좋은 잡지. 이거 보면 적어도 고령군이 아닌 젊은 사람들한테는 4차 접종의 효능이 별로 없습니다. 예, 걸리고 안 걸리고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위중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네. 50세 미만은 사실 위중증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이 백신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무릅쓰면서 4차 접종을 위해서 다 팔을 걷어야 되느냐.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렇게 봅니다.
지병이 없는 50세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4차 접종을 맞출 필요가 있는가? 여기 회의적이란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한번 걸린 사람들 3차 접종 맞았는데 저는 3차 접종까지 다 했는데도 한번 걸렸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예 4차 접종에서 무조건 제외해도 되겠군요. 지금 최근에 걸렸던 오미크론에 걸렸던 분들은 3차 접종을 맞고 걸렸던 분들은 4차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예, 그렇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네. 이제 고령층 면역 저하자들 네. 그분들한테 4차 접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 자료인데 그네들은 아주 철저히 이제 자료를 연구를 해왔고 우리도 그런 연구를 좀 하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자 그런 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오미크론 변이는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정점 지나고 나면은 나아질 것 같은데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냐 이 걱정들이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아침부터 너무 우울한데요. 그 생각을 하면 예. 보십시오. 작년 4월에 델타가 나오고 7개월 지난 11월 달에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오미크론 이제 2가 스텔스 오미크론에는 BA2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2번 정도는 변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다음 변이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발 다음 변이는 우리를 위협할 정도의 변이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변이가 나오는 건 확정적이고 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 완전히 더 위협적인 걸로 가나요? 이게 원래 가면 갈수록 변이가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진화의 자연스러운 방향 아닌가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바이러스도 사람 몸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독성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 자연의 섭리인데요. 네.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00% 의학에서 원래 100% 없습니다만 100% 얘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마도 모두가 바라는 대로 감염력은 조금 더 증가할지 모르지만 독성은 약해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걸리더라도 치료제로 회복이 되는 그런 순서로 갈 거다. 네. 좀 희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의 위원이세요.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